보신 것처럼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이 태권도 관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잠시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태권도장에 서서 5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30대 태권도 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죠. 오후 3시에 일단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이 관장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관장이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태권도 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아이 관원을 거꾸로 넣은 채 10여 분 이상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그런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물구나무 자세를 10여 분간 취했다. 매트를 말아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놨다 하는 건데 아이의 지금 상태도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심정지 상태에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거꾸로 내두면 심장이 일단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뭐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태권도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동을 취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물구나무 거꾸로 세운다든지 어떤 이상적인 상황으로 오랫동안 놔둘 경우에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바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긴급 체포된 이 태권도 관장은 그랬습니다. 이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5살짜리잖아요. 예.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요새 더위에 그 매트에 또 더군다나 말아서 예. 이거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장난으로 했으면 이렇게 끔찍한 가해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었다면 그 전에 또 무슨 장난을 쳤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이 관장이 그 전에도 그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어떠한 그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태권도 관장의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하는데 왜 삭제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자기가 뭔가 문제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뭐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했으면은 뭐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 행동 자체가 또 이 체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CCTV 영상을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증거를 인멸한 거겠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본인 자체도 이것 자체가 벌어졌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두고 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이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교차로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가 하면 그제 청주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또 상가로 돌진했다고요. 네, 교통사고가 계속 이어졌는데 13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인천 서구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대형 트럭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2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뭐 신호 위반 여부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12일 오후 8시경에는 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상가 매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또 길을 가던 10대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승용차 운전자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상가로 돌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블랙박스라든가 CCTV 등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차량 사고 전해드리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전복되기도 했는데 이 운전자가 또 주장하는 게 급발진했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차장 안에서 아마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옆에 아들, 뒤에 며느리, 뭐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태우고 들어가다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차량을 부딪히고 오토바이도 부딪힌 사고인데요. 본인 아마 이제 급발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일단 고령 운전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시청역 사고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보면 대부분 70대 안팎의 고령 운전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고 원인을 지금 급발진이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한 택시 운전기사의 어떤 운전 사고 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본인은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페달을 밟는 모습에 거기에 있는 이제 블랙박스를 보면 예.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장면이 나와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엑셀레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밟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갑작스럽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긴장도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앞면만 아니라 실제 이제 운전석 밑에도 블랙박스를 둬야 된다는 지금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다양한 장치들을 장착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 사건들이 모두 페달 5인 사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자동차가 막 가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꽉 밟았는데 사실은 엑셀을 꽉 밟은 거예요. 그 바람에 차량이 빨리 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계기판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빨간색이 표시가 되고 엑셀을 밟을 때는 파란색이 표시가 되는 그런 장치를 누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제 본인이 보면서 그럼 내가 이거를 바른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파란불이 들어오면 내가 악셀을 밟고 있는 거라고 알 수 있겠군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색깔이 더 진하게 표시가 되고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급가속이 시작이 되면 경고 음성으로도 운전자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페달 착각으로 인한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무더위에는 이 시원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나는데, 자, 이 더위를 못 참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이탈리아 사람이 있어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커피 자부심이 엄청난데 우리 한국인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만 예. 이탈리아 분들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거든요. 진한 커피, 그걸 탁 털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게 그 아메리카노거든요. 예, 그렇죠. 이탈리아 분들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커피에 물을 타느냐? 심지어 얼음까지 탄다?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건데 한 이탈리아 출신 그 방송인이 최근에 우연히 어느 카페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딱 된 거예요. 커피를 시켰는데 지나가다 물어본 거예요. 무슨 커피 시키셨느냐? 그 에스프레소 시키셨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잘 못하고 커피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또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라.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더위를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조차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밖에 없는 한국의 기후에 대한 게 좀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역시 한국에서는 아가 진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커피 전문점이요. 한국 진출 25주년을 기념해서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음료들을 25년 전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국내 굉장히 제일 큰 이 커피 전문점이죠. 거기서 이제 25주년을 기념해서 25년 전의 가격 이게 아마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카페라떼 이거를 지금 3,000원에 판다고 그래요. 근데 25년 전은 3,000원, 지금 요즘 하면 제가 알기로 한 5,000원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싼데 이게 이 가격이 글로벌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격을 좀 대변해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각 나라마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스위스 갔을 때 같은 경우는 거기 아메리카노가 한 8,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예. 여기 똑같은 이 매체가. 스타땡땡 네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물가와 차이가 있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13일부터 19일까지 이제 판매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거 비슷한 행사를 해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줄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결국 못 샀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피자에 이렇게 왜 파인애플 올리는 것도 피자를 약간 모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찬물을 좋아하는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도 면을 찬물에 말아서 냉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음료도 찬물 주로 마시고 그게 우리나라가 물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화강석 기반의 지형이라서 물이 깨끗해서 찬물을 잘 먹는 거고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같은 게 많아서 물이 탁하다 보니까 차나 맥주 문화가 발달했고 찬물은 잘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글로벌화 될 겁니다. 아이스 이거 한 번 마시면 네. 다음에 안 마시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